안녕하십니까, 사운드 마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마란츠 리시버 오버홀 작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각 파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리캡 말고 그 외에 이제 앰프의 그 음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란츠 리시버 오버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란츠 리시버 내부의 그 회로 보드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전원 보드, 파워 서플라이 보드가 있고요. 두 번째 프리앰프 보드, 메인 앰프 보드, 그다음에 튜너, 그다음에 포노와 셀렉터는 같이 있는데요. 포노 앰프 보드. 그다음에 이제 톤 스위치 보드라고 해서 이제 우리 그 라우디니스나 모노, 그다음에 로우 필터, 하이 필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보드가 있습니다. 네, 기종에 따라서 전원 보드하고 이제 그 메인 앰프 보드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2238B하고 2252B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보드는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은 2265B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위치별로 보드를 말씀드리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보드가 이제 방열판이 있는 쪽, 여기가 이제 메인 앰프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보드가 이제 그 파워 서플라이 전원 보드와 이제 릴레이가 있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이제 제일 넓은 보드가 튜너 보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여기 살짝 보이는 부분, 뒤집어 있는 부분이 그 톤 스위치 보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왼쪽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바리콘, 튜너 쪽에서 사용하는 바리콘이 되겠고, 가운데 큰 부분은 이제 트랜스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뒷면을 보시면 그 오른쪽 위에 작은 보드가 포노와 그 셀렉터가 있는 보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이 보드, 여기 이제 프리앰프가 되는데요. 프리앰프를 작업하시려면 그 앞쪽에 그 프론트 파넬을 다 뜯어내시고 나사를 다 분리하신 다음에 이렇게 빠지는데요. 뒤집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서 있는 보드는 아까 그 파워 서플라이 보드가 되겠고, 왼쪽에 방열판이 있는 쪽은 이제 메인 앰프가 되겠습니다. 네, 작업 대상은 전체 보드를 다 하셔도 되긴 하지만 일단 전원 보드하고 프리앰프, 그다음에 메인 앰프 보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 외에 이제 튜너 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 가급적 안 건드리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너 보드도 사실 우리가 이제 LP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컨덴서 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서 그냥 두셔도 될 것 같고요. 스위치 보드는 전해 콘덴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원 보드는 제 첫 번째로 해야 될 작업 대상인데요. 프리앰프와 튜너, 포너 앰프 쪽에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쪽은 제일 그 혹사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액 콘덴서를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전원은 그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드인데, 이쪽을 그 오버를 했다고 해서 음질이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음질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전원은 그 우리가 밟고 있는 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이 흔들리면 사실 악기를 연주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제 기초가 되는 그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프리앰프인데요. 프리앰프는 그 음질과 음색에 많은 영향을 주는 보드이고요. 그 취향에 따라서 이 컨덴서를 선택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편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엘라 쪽 콘덴서는 상당히 부드러운 소리를 내주고, 그다음에 그 리치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원시원한 소리를 내주는데요.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제 특정 콘덴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기판에 있는 게 프린터가 잘못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그 오리지널이 꽂혀 있던 자리에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맞게 잘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메인 앰프 또는 파워 앰프라고 하는 쪽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음색과 이쪽도 출력에 영향을 주는 보드이고, 그래서 전압과 용량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전액 콘덴서를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앰프 쪽에 작업을 작업하신 다음에 반드시 그 DC 오프셋 그 전압 쪽을 확인해 주시고, 오프셋 값이 0이 되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바이어스 전압도 또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바이어스 전압은 20mV가 되도록 조정하라고 이제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매뉴얼을 꼭 보시고 이 두 가지 값은 확인하신 다음에 딱 그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포너보드인데요. 포너보드 쪽은 LP를 듣지 않으신다면 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굳이 작업 안 하셔도 되고요. 콘덴서들 상태가 양호한지만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셀렉터 쪽에 셀렉터가 있으니까 접점 부활제를 뿌려가지고 세척을 해주시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튜너 쪽 화면입니다. 튜너는 정상적으로 그 수신이 되고 잘 나온다고 하면 사실 굳이 작업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물론 이제 그 방송이 잘 안 잡힌다든지 뭐 소리가 잘 안 나온다면 작업을 하셔야겠죠. 근데 이쪽은 작업을 하고 나면 그 컨덴서 값들이 틀어지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튜너를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문 그 라디오 프리퀀시 제너레이터라는 그 장비도 필요하고, 사실 그 장비가 되게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걸 세팅하기가 상당히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FM 주파수를 외부에서 쏘아가지고 그 신호가 제일 강하게 들어오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건파 코일이나 그다음에 바리콘 쪽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냥 귀로 듣고도 가능하긴 한데 뭐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 튜너가 동작을 한다면 굳이 건드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튜너 쪽에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면 리캡하는 거 말고 그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여기 이제 반고정 저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반고정 저항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요거, 요 두 개는 그 튜너 쪽의 출력을 조정하는 그 저항이고요. 아마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 그래서 두 채널에 대한 그 출력 레벨을 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튜너가 소리가 너무 이제 크다든지 너무 작다든지 한쪽이 잘 안 나온다든지 그럴 때 이 두 개의 반고정 저항을 조정하셔가지고 레벨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는 것 중에 이제 파란색으로 된 그 반고정 저항이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된 건 스테레오 감도를 조정하는 건데, 혹시 이제 스테레오가 잘 안 잡힌다든지 할 때 요거를 조정하셔가지고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고정 저항을 조정할 때는 여기 이제 마이너스 홈이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작은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기왕이면 쇠로 된 것보다는 이제 나무젓가락 같은 거 깎아서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하시던가, 아니면 이제 세라믹 드라이버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반고정 두 개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그 튜닝 메타에 0점 맞추는 그 역할을 하는 반고정 저항이고요. 그 튜닝 메타의 바늘이 가운데 오게 오도록 해줄 때 이제 쓰는 저항이 되겠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투닝 레벨을 조정하는 투닝 그 강도를 조정하는 방고정 저항인데요. 옆에 있는 그 투닝 그 레벨 창에 그 바늘이 적당한 선에 오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본인이 듣고 계신 그 방송 중에 제일 잘 잡히는 쪽을 잡아가지고 제일 잘 잡히는 방송국의 그 바늘이 한 4나 4.5 정도 4칸이나 4칸 반 정도에 오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이제 여기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리콘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구할 수 없는 부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다루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그 바리콘 핀 사이에 그 녹조가 끼면서 튜닝 창을 이동할 때 그 큰 잡음 소리가 나는데 버적버적거리는 소리.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이 바리콘 쪽에 위에 뚜껑을 열고 접점 부활제를 뿌려가지고 면봉으로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제가 이제 리캡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그 빈티지 앰프의 그 음질 개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릴레이인데요. 릴레이는 그 자석을 이용해서 그 접점, 그 스피커로 나가는 출력 접점을 끊었다가 연결했다가 하는 장치인데요. 네, 이렇게 생긴 그 네모 박스 안에 릴레이가 들어있고 이 커버를 벗기면 이제 이런 형태의 모습인데요. 그 구리로 된 4개의 단자가 있고 그 릴레이가 작동하면 이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이제 면봉을 이용해서 청소를 많이 해서 사용을 하시죠. 여기에다가 이제 그 접점 부활제를 뿌리거나 아니면 이제 면봉 등을 이용해서 우리 청소를 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릴레이를 완전히 새 걸로 바꾸면 음질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 잡음들이 없어집니다. 11265B나 2285B 기준으로 봤을 때 릴레이는 이 제품으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오므론사에서 나온 제품으로 대략 가격 한 2만원대 정도 되고요. 모델은 이걸로 하신 다음에 그 실제 장착하실 때는 중간에 그 핀이 4개가 여기 더 있는데 그 핀들이 아마 이제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리퍼로 제거를 한 다음에 장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평활 콘덴서인데요. 평활 콘덴서는 이제 그 정류 회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 이게 사실 그 고장이 나면 그 저주파음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저주파음이 안 나온다면 사실 이제 고장은 아닌데요. 그렇더라도 이제 이게 워낙 오랫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새 걸로 갈아주면 이제 그 소리가 많이 좋아집니다. 네, 새 걸로 교체를 하면 저음이 증가가 되고 음질이 향상되는데요. 교체할 때는 꼭 기존 콘덴서 구경과 일치하는 걸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니치콘에서 나온 KG 시리즈가 평활 콘덴서 중에 아주 우수한데요. 네, KG 시리즈로 교체를 하면 좀 앰프가 소리가 좀 파워풀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가급적이면 일반 범위형 콘덴서보다는 이제 오디오 전용 엘라나 이제 니치콘의 이제 KG 시리즈 같은 걸로 교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퓨즈인데요. 퓨즈. 앰프 후면에 보면 퓨즈가 이제 들어가 있죠. 그 퓨즈를 대부분 아마 교체를 안 하시고 수십 년을 사용했을 겁니다. 퓨즈는 전원이 들어오는 첫 번째 길목에 있는 그 부품인데요. 그래서 전원의 그 질을 향상시키는 질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품인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기존의 퓨즈가 나가지 않았더라도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음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퓨즈 마란츠 같은 경우 퓨즈가 이제 바깥쪽에도 있고 안쪽에도 있는데, 바깥쪽은 이제 메인 퓨즈가 되고 안쪽 하단에 있는 퓨즈는 이제 그 전원 보드와 램프 쪽으로 들어가는 퓨즈가 되겠습니다. 네, 반드시 정품 용량대로 교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음질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그 마란츠 오버홀 리캡 세 번째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